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배터리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주간 기준 배터리주 동향과 뉴스를 체크하는 위클리 배터리 뉴스. 자, 먼저 배터리 8대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 10월 10일 목요일 종가 기준과 공매도 잔고 비중 10월 4일 금요일 종가 기준 살펴볼게요. LG 에너지솔루션 외국인 지분율 5.01%, 공매도 잔고 비중 0.66%,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비중 28.96%, 공매도 잔고 0.46%, 포스코퓨처엠 9.58% 외국인 지분율, 공매도 잔고 비중 3.5%, 코스피 공매도 잔고 1입니다. LG화학이 외국인 35.26% 지분, 공매도 잔고 0.04%, 에코프로 BM이 10.56% 외국인 갖고 있고요. 4.11% 공매도 잔고 비중으로 코스닥 1위, 에코프로가 19.33% 외국인 지분율, 공매도 잔고 4.09%, 코스닥 공매도 잔고 2위입니다. 나노신소재 외국인 비중 8%, 공매도 잔고 1.52%, SK이노베이션 22.82% 외국인 지분율 0.09%, 공매도 잔고 조금 있고요. 금양 10.71% 외국인 지분율 1.22% 공매도 잔고 비중입니다. 지난 한 주간 배터리 관련 뉴스들 가운데 베스트 5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LG 엔솔. 캐즘에도 3분기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 130% 증가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올해 3분기 전분기 대비 개선된 실적을 내놨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지난 8일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4,48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보다는 129.5% 증가했으며 시장 전망치 3,442억 원 대비 웃도는 실적이었습니다. 다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AMPC 금액 4,660억 원을 제외하면 영업 손실 177억 원으로 기록됐습니다. AMPC를 제외한 적자는 지난 2분기 2,525억 원 대비해서는 대폭 축소됐는데요. 주요 고객사의 전기차 판매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개선돼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면서 AMPC가 전분기에 4,478억 원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가동률 개선과 함께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 비용 절감 노력 등의 영향으로 LG 에너지솔루션의 수익성이 개선된 건데요. 삼성 SDI와 SK온도 3분기 다소 저조한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 비아디 등이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로 국내 배터리 업계는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차세대 기술력 강화 등 중장기 전략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4위는 LG엔솔 벤츠 계열사와 수조 원대 전기차 배터리 계약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와 50.5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지난 8일 실적 발표와 함께 벤츠 계열사와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알렸는데요. 예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계약 기간은 2028년 1월부터 10년간이며 LG 에너지솔루션과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의 협의를 통해 공급 물량과 계약 기간 등의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배터리는 46파이 원통형 폼팩터로 전해졌는데요. 이는 기존의 2170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10%,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 가까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수주 계약을 통해 LG 에너지솔루션은 트랙 레코드를 기록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3위는 LG엔솔 창사 첫 비전 선포, 배터리 제조 넘어 에너지 순환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제조를 넘어 에너지 순환 비즈니스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서울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비전 공유회를 열고 새 기업 비전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를 선포했습니다.
2020년 말 공식 출범한 LG 에너지솔루션이 기업 비전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비전 공유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는데요. 새 비전에는 LG 에너지솔루션 사업의 본질이 단순히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동시켜주는 모든 에너지 순환에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 순환 생태계의 중심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 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또한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구조를 발전시켜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새 비전을 바탕으로 오는 2028년까지 지난해 대비 매출을 2배 이상 성장시키고 미국 인플레이션 간주법 세 공제를 제외하고서도 10% 중반의 삼각전 영업이익을 달성해 안정적인 수익성과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4대 중장기 전략에 대해 에너지 저장 장치, 도심 항공교통 등 비전기차 사업 확대로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LFP, 고전압 미드니켈 46 시리즈 등 제품,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데다 배터리 생애주기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 영역 사업 기반을 확보하며 전고체, 건식 전극 공정 등 차세대 전지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EV 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ESS 비중을 키우기로 했으며 UAM, 선박, 로봇 등 성장 잠재력이 높고 신사업 기회가 많은 신규 애플리케이션 사업에 대한 투자 역량을 확대하면서 시장 변화에도 부침이 없는 탄탄한 사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인 것이죠. 또한 배터리 리스, 렌탈, 재활용 등 관련 서비스도 확대하고요. 기존 EV 사업에서는 하이니켈 중심의 프리미엄 배터리를 넘어 LFP, LMFP, 고전압 미드니켈 등 중저가형 제품 비중을 크게 늘립니다. 오는 2028년 미국 ESS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해 시스템 통합 매출을 5배 높이겠다는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다음 2위는 테슬라, LG 엔솔의 4680 배터리 주문, 12월 양산 돌입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12월부터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주목받는 4680 배터리를 대량 생산합니다. 고객사인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발주 양산을 확정했기 때문이죠.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의 이유로 지연됐던 차세대 배터리 사업이 마침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 6일 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솔루션은 12월부터 충북 오창 공장에서 4680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는 소재, 부품 협력사에 이달부터 4680에 들어갈 제품을 차질 없이 공급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그동안 4680 배터리를 개발하고 오창에서 시험 생산해왔는데 이번에 12월로 양산 일정을 최종 결정하면서 테슬라 주문이 확정됐다는 업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필두로 4680 배터리의 전기차 탑재가 예상보다는 늦어졌죠. 이는 전기차 캐즘으로 차량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새로운 배터리를 채택하기보단 기존 제품을 사용하거나 개선하는 등 업황 둔화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미뤘던 4680 배터리 주문을 확정한 건 새로운 전략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전기차 캐즘에도 주행거리를 늘린 사이버트럭 인도량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 초 출시가 예상되는 모델 Y 주니퍼 출하도 준비하고 있어서입니다. 테슬라 배터리 협력사인 파나소닉 역시 4680 배터리 양산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침체로 배터리 업황이 위축된 가운데 테슬라의 4680 주문이 시장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는 벤츠와 테슬라발 LG 엔솔의 수주 소식과 함께 DE&T, KNS, 에이프로, 알맥, 세아메카닉스, TCC 스틸 등 관련주가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EU, 중국 전기차의 최고 45.3% 관세 확정, 10개국 찬성, 5년간 적용입니다. 유럽연합이 현지 시간 4일 중국산 전기차에 향후 5년간 최고 4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회원국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준비하는 한편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중국산 전기차 상계 관세 부과 관련 최종안을 제출하고 투표에 붙였습니다. 최종안은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의 반대표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 10개국이 찬성표를, 12개국이 기권표를 던지며 통과됐습니다. 이날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중국산 전기차의 최종 관세율은 17.8에서 45.3%가 되며 최종 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되는데요.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7.8%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앞서 미국이 지난달 27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한 가운데 유럽도 인상 대열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유럽운송환경연합은 관세 부과 시 유럽 전기차 시장 내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지난해와 올해 25%에서 내년 20%, 내후년 1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과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며 협상 시한을 일단 오는 30일까지로 정했는데요. 앞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EU 측에 유럽 수출 시 고율의 관세 대신에 판매 가격의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3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400만 원을 판매 하한가로 제시했지만 EU 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뉴욕타임스는 양측이 합의하면 관세가 발효된 후에도 폐지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관세가 예정대로 발효된다면 EU와 중국 간 무역 분쟁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중국 정부가 자국 업체들의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른바 덤핑 가격을 형성해서 교역 시장을 교란하고 유럽 등 각국 시장을 부당하게 잠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럽연합과 미국 쪽에서 이를 개선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관세 장벽을 치겠다는 것인데요.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에 관세를 붙여서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을 올려버리겠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올해 1월에서 8월 국내 배터리 3사의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3.4%포인트 하락한 21.1%였습니다. CATL과 비아디 합산 점유율은 53.5%로 약 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지커, 아이토, 리오토 등 주요 업체들이 중국산 배터리를 채택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중국산 배터리의 해외 진출도 속도를 높이고 있어서 K배터리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국내 배터리사들도 LFP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6년을 기점으로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주 주가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한번 해볼게.